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바람과 여자의 바람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왜 바람을 피울까? 인터넷을 보면 커플 사이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오면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네와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리곤 하죠. 물론 바람이 아주 나쁜 일임은 분명하지만 다들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니 그 양상이나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바람을 피우는지, 왜 바람을 피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빌라노바 대학 심리학과의 브란드 교수는 남녀 1089명을 대상으로 바람 피우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또 왜 다른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 조사 결과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게 된 대표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았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 탑5. 1위, 더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66.7%. 2위, 권태기가 와서 42.9%. 3위, 기회가 생겨서 어쩌다 보니 32.1%. 4위,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 27.4%. 5위, 날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20.2%. 그 다음,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 탑5. 1위, 더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67%. 2위,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 54.6%. 3위, 날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42.3%. 4위, 권태기가 와서 40.2%. 5위, 어차피 헤어질 거여서 26.8%. 여기서 다 복수 응답이 가능해요. 그래서 퍼센트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먼저 남자의 경우 기회가 생겨서가 3위를 차지했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5위 안에 없었어요. 여자들의 경우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와 날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처럼 현재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암시하는 이유가 많았죠. 즉,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자들에게는 현재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브란든 교수는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남자들은 더 많은 상대를 만나보고 싶어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더 나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바람을 피울까?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그들이 바람을 피우는 패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먼저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바람둥이 남자들이 바람둥이 여자들보다 바람을 피우는 횟수가 더 많았어요. 또한 여자들은 바람을 피우면 현재 애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대와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자들은 그 가능성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원나잇 스탠드류의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도 남자들은 더 많은 상대를 만나보기 위해 바람을 피우고 여자들은 더 나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브란드 교수는 남자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다른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남자의 경우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것이 번식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보다 양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반면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기와 자신에게 충분한 자원과 헌신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양보다 질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여자이고 다른 매력적인 이성이 눈에 띄인다면 현재 연애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만약 당신이 남자이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진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연인의 바람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대화하고 노력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란 걸 잊지 마세요. 바람둥이 구별법. 하지만 바람둥이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바람을 피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바람둥이와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난 영상 바람둥이를 구별하는 방법 3가지에는 그런 사람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이 무려 15년간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특징, 주변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누군가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눈여겨보세요. 매일 나이트클럽을 갔다 왔느니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느니 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다면 설사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친구를 보고 사람을 거르는 게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를 보면 꽤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특징 2번째, 과거 경험.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은 거죠. 평소 상대방이 감정이나 충동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살펴보세요. 화가 났을 때나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가 때때로 찾아올 유혹의 순간을 얼마나 잘 견뎌낼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특징 3번째, 바람에 대한 태도.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 피우는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거든요. 살다 보면 바람을 피울 수 있다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어요. 물론 뜬금없이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대방의 평소 윤리관이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은연중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은 앞서 살펴본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은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런 특성만 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바람을 피운다거나 절대 바람을 안 피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나 유혹에 취약한 개인적인 특성을 알면 바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바람과 여자의 바람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